네, 마더텅 사회문화 배준호입니다. 자, 오늘 사회복지제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 가지가 출제가 됩니다.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먼저 공공부조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부조. 여러분, 부조라는 말이 뭐예요? 부조. 부조. 자, 우리가 결혼식장 가거나 장례식장 갈 때 내는 돈 있죠? 그 돈을 뭐라 그래요? 어른들이 뭐라 그래? 부조금이라 그래. 부조. 부조라는 말은 돕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다. 돕는다. 공공부조니까 공공이 돕는다는 거예요. 공공이 뭔데?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돕는다. 부조라는 것은 돕는 걸 얘기하고 공공이라는 것은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자, 그래서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야. 공공부조는 뭐라고요?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 누굴 도와줘? 누굴 도와주겠어?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그래서 이 공공부조는 저소득층 생활보장이 필요한 국민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선별적이에요. 그래서 뭐다? 선별적이다. 가난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뽑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난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난이란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사후처방적 성격이라 가요. 뭐라고 한다? 사후처방. 가난이라는 것에 빠진 후에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처방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공공부조는 다시 가난한 사람 뽑아서 도와줘요. 선별적이고 사후처방적이다 라는 겁니다. 누가 도와준다? 국가가 도와줘요. 그래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수혜자, 혜택을 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부담자, 이 비용을 부담하는 건 누구예요? 국가가 하죠. 그래서 수혜자와 부담자가 뭐한다? 불일치한다는 겁니다. 다시 수혜자와 부담자가 뭐한다? 불일치한다. 수혜자는 누구야? 가난한 사람들. 부담자는 누구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수혜자와 부담자가 불일치한다는 거. 자, 특징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격심사 필요하다. 선별적이라는 거예요. 선별적. 그리고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거고, 자, 공공부조 같은 경우 사회보험 이따 보겠지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공통점인데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직접 찍어가지고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가 뭐야? 빈부격차를 어떻게 하는 거야?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큽니다. 근데 비용을 다 누가 부담하니까? 국가가 부담하니까 국민의 조세 부담은 좀 뭐 할 수 있다?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공부조가 너무 강화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가난해도 국가에서 충분한 지원금을 주니까 굳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근로의욕 상실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종류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난한 사람들 생계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제도, 가난한 사람들 역시 의료비 내기 어렵겠죠. 그래서 의료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기초연금, 이거는 이제 어르신들, 65세 이상인 분들 중에서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약간 용돈 형태로 20~30만 원씩 드리는데 그걸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초연금 꼭 외워두세요. 기초연금.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어르신들 중에서 뽑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공공부조로 들어갑니다. 왜 제가 또 강조하냐면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입니다. 아직 사회보험 우리가 안 배웠지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공공부조예요. 어르신들 드리는 거. 장애인연금제도 뭐 이런 것도 일종의 공공부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보험으로 넘어갈게요. 사회보험. 자, 사회보험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여러분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셔도 돈 많이 안 내죠? 한 5,000원 뭐 이렇게 내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의사 선생님들이 받는 건 5,000원보다 더 많은 돈입니다. 몇만 원 받아요. 감기 진료 한번 하면. 근데 우리가 실제 내는 돈은 얼마밖에 안 내? 5,000원밖에 안 내. 왜 그러냐면 실제 진료비는 몇만 원이지만 그 몇만 원 중에서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대신 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돈은 실제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00원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약 지을 때도 한번 보세요. 그냥 약국 가서 약 사면 좀 비싸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가지고 그 진단서에 따라서 약을 구매할 때는 훨씬 싸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고 약국에서 그 진단서대로 약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약값을
보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건강보험이 대표적인 사회보험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사실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부러워하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같이 건강보험 제도가 엉망인 나라에서는 정말 많이 부러워하는 제도죠. 자, 이런 거. 자, 이 건강보험 제도를 아마 머릿속에 두시고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봐봐요. 건강보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우리가 보험료를 냅니다. 건강보험료. 여기서 말하는 건강보험이라는 건 무슨 삼성생명이나 LIG 이런 기업들의 보험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말하는 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보험. 이걸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보험이 대표적인데, 그래서 내가 아직 병들지 않았지만, 아직 병원에 가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건강보험료를 우리는 매달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병원에 갈 거를 대비한 거죠. 그래서 사전 예방적이에요. 사회보험, 사전 예방적. 그리고 여러분들은 물론 직접 건강보험료를 지금 내고 있지는 않겠지만 부모님에게 어떤 속해져 있어서 부모님이 건강보험료를 내시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전 국민 대상으로 누구나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은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건 선별적이잖아요. 보편적이에요. 보편적. 자, 그리고 비용 부담의 측면 한번 볼게요. 비용 부담 우리들이 다 뭐 낸다고요? 건강보험료를 낸다고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 정확하게는 이제 가입자인데 수혜자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으로 비용을 충당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재정이 만약에 어려워진다고 해봐요. 그럼 당연히 국가가 지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회사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회사에 여러분이 그 노동자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노동자들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이런 4대 보험료를 또 기업이 일정 부분 부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도 비용 부담을 한다. 근데 기본 원칙은 수혜자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가입자들이 내는 게 기본 원칙이고 국가나 기업이 분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특징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우리 그냥 건강보험 가입돼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직장 다니면 강제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되고 그래서 강제 가입 원칙이다.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 상호부조의 원리. 상호부조가 뭡니까? 서로 돕는다. 자, 이거 구분해 볼게요. 공공부조 같은 이 친구도 헷갈려하는 거야. 선생님, 여기 부조라는 말이 있으니까 공공부조의 성격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부조는 서로 돕는다는 거야. 서로 돕는다. 근데 공공부조가 서로 돕나요? 공공부조는 그냥 국가가 찍어서 도와주는 거야. 가난한 사람 선별해가지고. 근데 사회보험은 어때요? 사회보험은 여러분 저도 돈을 내고 저도 건강보험료 내고 여러분 부모님도 내시고 우리 전 국민들 다 건강보험료 내면서 삽니다. 그렇게 건강보험료를 내서 뭘 만들어? 건강보험 기금을 만들어. 그래서 그 기금에서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지원을 해주는 거죠. 다시 상호부조의 성격. A도 보험료 내고 B도 보험료 내고 C도 보험료 내서 뭘 만드는 거야? 기금을 만드는 거야. 기금. 그래가지고 A가 병원 갈 때 여기서 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B가 낸 돈과 C가 낸 돈이 A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서로 돕고 있죠. 그래서 상호부조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징 또 중요한데요. 수혜 정도와 상관없이 능력에 따른 비용 부담. 즉 뭐예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냅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소득분이 그 사람들이 저소득층인지 중산층인지 아니면 어떤 고소득층인지를 구분할 때 건강보험료를 얼마 내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해요. 어떤 사람 10만 원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백만 원 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 혜택은 뭐합니까? 혜택은 똑같습니다. 다시 능력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작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작지만 있어요. 왜? 다시 부자들은 보험료를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보험료를 적게 내지만 혜택은 뭐하기 때문에 혜택은 똑같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작지만 있어요. 왜? 보험료에 차등을 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도 역시 공공부자와 마찬가지로 금전적 지원이 원칙이다. 공통이죠? 금전적 지원 원칙. 자, 종류 한번 가봅니다. 자, 국민건강보험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 보상. 자, 요거 네 개를 가리켜서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4대 보험. 자,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국민연금은 전 국민 대상이에요. 근데 아까 기초연금은 뭐야? 어르신들 중에서 저소득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고 공공구조는 죄송합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고 기초연금은 공공구조입니다. 반드시 구분해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이것도 일종의 건강보험의 한 종류라고 볼 수는 있는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이 사회보험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연금 이런 게 사회보험 중에 하나구나.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서비스로 넘어갑니다. 서비스니까 여러분 뭡니까?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이에요. 비금전적. 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사회 서비스의 핵심은 비금전적 지원이라는 겁니다. 사회 서비스의 핵심은 뭐다? 비금전적 지원이다. 그래가지고 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서 또 기억할 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기도 하는데 자, 민간 참여가 가능해요. 그래서 민간 참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기억해 두시고. 얘 보면 확 티나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지원, 뭐 한부모 가정 아이 돌봄, 노인들 독거 노인들 외로움 방지 뭐 이런 거 금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실질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사회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자, 비용 부담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단체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반드시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또 기억해 두실 게 뭐가 있냐면 이 사회 서비스도 기본적으로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수혜자 부담 원칙 적용.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혜택을 보는 사람,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비용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기 비용 부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민간 참여가 가능해요.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도 막 복지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서비스 제공하고 막 이런 것들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지만 즉 혜택을 보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기 가난한 사람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가 당연히 지원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수혜자가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기도 한다. 그래서 민간 부분도 참여가 가능하고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